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울보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점에 가장 똑똑한 이주택자 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일시적 이주택을 똑똑한 이주택자 되기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 일시적 이주택 기한 요건이 굉장히 짧아졌죠. 과거에는 3년, 2년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산 성장의 시간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르러 1년이란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게다가 기한 요건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요건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일시적 이주택을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종전주택을 저렴하게 내놓아야 되는 현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똑똑한 이주택자가 되는 전략이 뭘까? 여기에 대한 물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바로 대체주택. 일시적 이주택은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데요.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대체주택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는 똑똑한 이주택자 되기 최고의 전략, 대체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자, 똑똑한 이주택자, 두 개의 주택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로는 잠재력이 높은 재개발 물건이 필요합니다. 자, 정비사업의 대체주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재건축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오늘은 최고의 전략이죠. 조금 더 장기로 운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정비사업의 규제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재개발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 실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는 비과세 구간이 좀 많이 남은 주택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자,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일 필요는 없고요. 비과세 구간이 남을수록 내가 수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으니까 잘 맞춰야겠죠. 이 구간 자체를. 따라서 소형 평형이 매수할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왜냐? 입지와 가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입지는 되도록이면 좋으면서 가격은 비과세 구간을 고려할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겠죠. 자, 대체주택 비과세란 과연 뭘까?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결국 멸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멸실해서 집이 없는 상황, 준공까지는 시간이 몇 년 걸리겠죠. 자, 이때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다른 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를 해야 되죠. 따라서 이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에 먼저 양도를 하는 경우에 이 대체주택을 먼저 해야 되죠. 일시적 이주택과는 좀 달라요. 일시적 이주택은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건데 대체주택은 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야 돼요. 자, 이주비를 받아서 임차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전월세를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는데 굳이 임차로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매매를 통해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선택해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유리한 수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대체주택은 어떠한 요건을 지켜야 할까? 자, 지켜야 될 요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과세가 붙은 거는 쉽지 않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한두 개 틀려가지고 못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시적 이주택과는 다르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재력 높은 재개발 물건을 샀다. 근데 이 물건이 사업 시행 인가의 전인지 후인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산 물건이 사업 시행 인가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대체주택을 취득하셔 봐야 비과세 특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만약 이 물건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물건이다. 그러면 바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점. 대체주택을 취득하셨으면 이 대체주택은 거주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거주 목적. 따라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거주 요건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양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양권이 완성이 돼야죠. 분양권이 입주하는 시점이 이 준공일 앞전에 돼야 됩니다. 내가 산 재개발 물건이 완공 이전에 이 분양권이 입주할 수 있는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셔도 된다. 근데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에도 기한이 있는데요. 대체주택을 계속 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매도 시점은 1년 이상 거주만 마쳤다면 파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정비사업지 먼저 산 재개발 물건 준공이 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고 팔았다면 비과세 특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준공 후에 2년 이내에는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면은 특례 못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후에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지가 준공한 뒤에 2년 이내에 대체주택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준공 후에 2년 이내에 또 여기에 세대원들이 모두 다 전입을 해야만 합니다. 자, 대체주택,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으로 완성이 되면 거기에 무조건 2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년이 나오죠. 그 신축 물건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 사후까지 신경을 써야 할 만큼 큰 혜택이 바로 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시스템이다.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이 대체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필 수가 있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 이게 왜 가장 똑똑한 이주택자 전략인지 살펴보면요. 자,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1년이 지나야 기본 요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대체주택은요, 이전 주택 사고 바로 다음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1년 요건 이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주택자가 자본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개를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례, 절세까지 볼 수 있다. 주택을 두 개 샀는데 절세가 가능하다. 굉장한 메리트죠. 그리고 1주택자도 마찬가지. 지금 보고 있는 게 갈아타기 위해서 상급지를 갈아타기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재개발 물건 중에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물건 사고 바로 다음에 대체주택 매수하면 두 개의 자산을 꽤 긴 시간 동안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곧바로 세팅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후인 재개발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관리 처분 떨어진 물건들은 사기가 어렵죠. 예, 어렵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인 재개발 찾아서 매수하시면 바로 대체주택까지 2주택 세팅이 가능하다. 자, 이게 또 언제 막힐지 모르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장기로 운용할 수 있는 틈이 있죠. 그래서 또 이 틈새를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략을 쓰실 분들은 빨리 운용해서 바로 2주택 세팅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지금까지 살펴봐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 물건이 여러분들이 초기 재개발을 사던 중간에 조합 설립 난 걸 사던 사업 시행 인가 난 걸 사던 상관없는데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대체주택을 매수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내가 써먹으려면 최소한 관리 처분 떨어지기 이전의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관리 처분 인가 난 뒤에 물건 지금 사기 어렵잖아요. 예, 조합원 지위 양도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체주택 매수 시점.
대체주택 매수는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난 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만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관처가 떨어진 이후에도 대체주택 매수가 하셔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두 번, 세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똑똑한 이주택자 되는 전략 중에 최대한 2개의 주택을 장기로 운용할 수 있으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대체주택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건이 좀 복잡하죠. 자, 취득, 그리고 양도, 시점 타이밍, 다 요건이 있고, 그리고 보유하는, 거주하는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정확히 기억해서 활용하시면 자산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전에는 대체주택을 활용할 때 바로 대출을 활용해서 세팅이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대출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체주택도 뭐 서약 조건으로 해서 운용하시거나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쓰실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 방안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또 이 대체주택 시스템도 언제 막힐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관처 이후에 이주비 활용해서 레버리지 삼아서 대체주택 매수에도 늦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고의 전략을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추가로 시청 가능하시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에 한해서 같이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채팅방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거기에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